시사탱크의 장성민입니다. 검찰과 유병헌 전 회장 간의 숨가쁜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원파 신도들은 유 전 회장을 지키겠다며 검찰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 측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신도 6명이 잇따라 검찰에 체포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사탱크에서는 방송사상 최초로 구원파를 대변하면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구원파의 입 이태종 대변인을 오늘 모시고 긴급 대담에 들어갑니다. 이 구원파 그들은 누구인지, 세월호 참사와 유병헌 전 회장과의 관계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 현수막을 내건 내막은 무엇인지, 지금 온통 전 국민들의 눈이 안성에 있는 구원파 본당인 금수원 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출몰하고 있는 유병헌 전 회장의 근거지 순천과 여수 쪽으로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파 측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권,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불만을 성명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을 모시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작금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유병헌 씨가 전남 순천 인근에 은신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 씨가 왜 도피처로 순천을 선택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자 리포트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빠져나와 서울 신도집에 피신했던 유병헌 씨가 은신처로 택한 곳은 전남 순천. 구원파 종교시설인 야망연수원이 있어 유 씨의 도피를 도울 충성심 높은 신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로 30-40분만 달리면 하루 1000여 척의 국제여객선과 화물선이 드나드는 여수항과 광양항이, 남쪽 순천만으로는 우명항과 대대항 등이 위치해 밀항을 시도하기 유리합니다. 가까운 여수에는 유 씨가 25년간 연안 여객선 업체를 운영했던 청해진해운 여수본부도 있어 해운업계 인맥을 통해 밀항 전문 브로커와 접촉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일대엔 밀항을 준비하는 동안 숨어 지낼 수 있는 구원파의 대규모 농장도 산재해 있습니다. 전남 보성의 몽중산다원 영농조합, 무안군의 호일 농업법인 농장은 규모가 크고 인적이 드물어 검경찰의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완독은 보길도와 노화도의 농장에 숨어든다면 곧바로 밀항도 가능합니다. 결국 해외 체류를 노리고 여기를 이제 떠날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결국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유 씨가 항구와 연고지라는 이점을 가진 순천 일대에서 밀항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송원입니다. 자, 지금 방금 뉴스 리포트 잘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현재 유병헌 씨는 어디 있습니까? 전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행방을 모르십니까? 네. 금수원에 있습니까? 금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순천에서 흔적이 나왔는데요. 네. 순천으로 내려가신 겁니까? 전혀 저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현재 그럼 연락을 안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금수원 핵심 본부하고는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상식인데요. 상식은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금수원에서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유병헌 씨의 그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평신도들끼리 회합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지금 이렇게 대항하고 또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성명 발표하고 이러는 겁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핵심은 어떤 간부들이 핵심입니까? 간부는 그렇지 않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50명이 같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50명이? 네. 그런데 거기 전체 한 500명 정도 모이는데 10분의 1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합니까? 네, 지금 이제 계속 전국에서 네. 신도들이 계속 그쪽으로 이제 짐을 싸가지고 한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채비를 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수 순천으로 지금 내려가서 어제 일보 직전에 동행했었던 30대 여신도도 잡히고 또 유 전 회장의 지문도 지금 나오고 그리고 옷가지나 성경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그 잔류 흔적들이 다 이렇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순천 내려가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네. 이 17일쯤 뭐 빠져나갔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사실상 그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렇게 금수원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예, 전혀 모릅니다. 금수원에서 언제 빠져나간 겁니까? 전혀 그것도 모릅니다. 아니, 금수원에 같이 계셨을 텐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말이 국민들 보기에는 좀 믿기지가 않는데. 저희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금수원은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 모이는 정도지. 네. 각각 보통 때는 다 각각 집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네.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때 전국에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들락날락 하는지는 거의 평신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한 50명 정도의 그 평신도들 대표 간부회들. 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유병헌 회장에 대한 어떤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계속 금수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평신도들과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나들고 있었습니까? 지난번 그 금수원을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후에는 다 각각 생업으로 복귀했었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갑자기 무차별 체포가 시작되니까 네. 그 두려워서 이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도들이 금수원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 일반 신도들이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체포될까 혹시 또 뭐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저희가 그게 이제 묻고 싶은 건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분들이 왜 구속이 되고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굉장히 직분을 뭐 크게 맡았든지 아니면 역할을 크게 하던 분들이 체포가 된다면 네.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대표적인 성격인가 잡혀가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네. 거의 그냥 뭐 예를 들면 식당 할머니 이런 분이 그 혐의는 자기 핸드폰을 누구 빌려줬다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긴급 체포가 돼서 소식도 끊어지고 네. 자식들이 통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도 다 끊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신도들이 소식이 두절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저희는 경찰이나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 신도들이 실종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거는 정부도 못 믿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못 찾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럼 같이 서로 모여 있다 보면 서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 네.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금수원으로 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현재 이 검찰이 이 법 집행을 해서 체포를 하거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네. 뭐 데리고 가거나 하는 그런 관련된 그 일들은 네. 전부 현재 이 피의자인 유병헌 씨의 어떤 그 범법 사실 범인 은닉 도피라든지 네. 이런 것을 조력해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검찰이 전부 지금 그 범인을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지 그와 관련 없는 일반 평신도들을 전부 지금 검찰이 체포하거나 지금 영장 발부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그 부분입니다. 네. 이제 예를 든다면 긴급 체포를 이렇게 제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대강 네. 알아보니까 이제 사형이나 무기수 굉장히 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죄를 진 사람들을 영장이 없을 때 긴급 체포하는 건데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범인 도피 네. 이 정도는 최대 형량이 3년입니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법조계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일은 별로 없다. 네. 이게 그렇게 긴급 체포를 할 만큼 큰 일이냐? 네.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이 체포나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법을 엄중하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들리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내용이 정말로 예를 든다면 직접 운전을 해서 숨겨졌다든지 아니면 네. 집에 데려다든지 하는 이런 명백한 증거나 혐의를 제시하고 딱 이제 체포를 해가면 그다음에 특히 가족들한테도 통보를 제대로 해주고 네.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납득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면 집안의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사람 연락은 안 되고 어머니가 어디 계셨는지 알고 싶은데도 없고 이렇게 2, 3일을 지내도 연락이 오질 않고 네. 가까스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면 갑자기 이제 검찰에 하면 전화해보면 우리 통지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네. 이 말하고 왜 잡혀갔는지 이런 것도 설명 안 하고 보냈으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라고 해요. 네.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런 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혹시 보냈는데 참고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이 우편으로 무시하고 지낸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보냈다면 최소한 2, 3일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2, 3일만 연락이 두절돼도 자녀가 한번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해한다. 놀랄 것이다.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지금 네. 일반 신도들을 저렇게 데리고 갈 만큼 이 문제가 긴급한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현재 유병헌 그 씨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이나 이 검찰이나 현 정부나 또 여야를 넘어서서 말입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300명이라고 하는 젊은 꽃다운 사람들이 지금 네.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16명이 지금 실종 상태에서 네. 귀환을 못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 회사 세월호가 소속되어 있는 이 청해진 해운의 이 실소유주, 네. 실제 경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네. 유병헌 씨인데 네. 유병헌 씨가 현재 지금 도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300명이 지금 이 사망을 하게 된 그 사인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과 네. 그 원인을 따져야 할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법 앞에 세워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을 도주, 은닉, 도피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을 검찰이 방조한다면은 네. 그 300명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법적 자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법치주의에서. 한 이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 지금 그 이태종 대변인께서 생각한 것보다는 국민적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긴급하고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건의 범인을 잡는 것만큼 더 긴급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하십니까? 좀 한번 되묻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 컵이 있을 때 이게 깨졌어요. 네. 왜 깨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장 대표님이 깨졌다고 제가 짐작을 하고 체포를 하러 다닙니다. 네. 그러면 이 컵이 왜 깨졌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장 대표님을 체포하는 게 먼저입니까? 규명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세월호의 침몰 사고의 주범은 청해진 해운이다. 부실 경영이다.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적 장치라든지 네. 또 이 공간 장치라든지 아니면 사진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 청해진 해운의 여러 가지 소득들을 갖다가 이미 반출해 가지고 네. 배임 횡령을 했다든지 그로 인해서 회사가 부실 운영이 됐다든지 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네. 과적 네. 또 뭐 평형수가 이뤄졌고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배 침몰의 구체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밝혀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규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 교통사고 현장은 검증 안 하고 네. 교통사고 난 회사에 가서 서류를 막 검증해서 이거 정비불량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합당합니까? 교통사고에 부딪힌 찌그러진 정도라든지 네.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 검색을 먼저 하는 게 어느로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네. 그것은 그 다음에 문제죠. 아니요. 예를 들어서 원인 규명이 먼저죠.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보다도 이것은 이거죠. 네. 지금 이쪽에서는 원인 규명을 이야기하자고 그러는데 원인 규명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 발표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라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네. 과적이 원인이었다. 그럼 전문가가 그 세월호가 혹시 구멍이 있는지 네. 아니면 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엔진을 한번 점검해 그것이 구멍에 문제가 있든 기관에 문제가 있든 엔진에 문제가 있든 그 선박의 소유주는 유병헌 씨 아닙니까? 실소유주는 회장이 아닙니까? 회장이 책임을 져야죠.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면 회장이 책임집니까? 당연히 그것을 회장이 책임을 지죠. 아, 정말요? 물론 선주도 그 운전사도 일차적인 책임을 지지만은 네.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치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동차 운전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험금이나 모든 걸 다 치료비나 이런 걸 다 대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보험이 들어야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대방을 치어서 죽였다든지 그것을 죽인 것은 드라이버의 잘못이죠. 그러나 그 드라이브가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됐을 경우에 모든 것을 변제해 주거나 보상해 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 잘못은 비록 드라이버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고를 내고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다 타서 이렇게 다 대줘야 되는 거죠. 사실상. 네. 그런다면 회장이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전적인 책임입니까? 일부 책임입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 배의 경우는 네. 단순히 택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냈던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다르냐? 네. 이 배를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일본에서 사실 수입에 네. 들어올 때 네. 중고품을 네.
그 돈은 사실 청해진 해운의 돈으로 들어왔을 거고 유병헌 회장의 돈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사회적 통념인데 네. 지금 뭐 검찰의 발표에 다 나왔는데 네. 최근에 이 배에 청해진 해운사의 사장이 김한식 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에서 진술을 했죠. 네, 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하나는 이 배의 이 소위 말해서 5층에 네. 사진 전시실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집무실을 만들라고 그래서 유병헌 네, 회장이 네. 그걸 만들었다. 네.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배가 여러 가지 과적으로 인해 가지고 네.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네. 이 배를 매각하자라고 유병헌 회장에게 네. 보고를 했더니 유병헌 회장이 그 무시하고 네. 25년이 넘은 오하마나호부터 먼저 매각을 하라.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배는 이미 네. 그 5층에 이 전시실하고 집무실을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네. 무게 중심과 네. 높이의 중심이 이미 이뤄졌었고 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선적할 용량이 공간이 작다 보니까 네. 과적을 하게 된 것이다. 네. 그래서 과적이 사실상 이 배 침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밝혀진 겁니까? 밝혀진 추정하는 거죠. 겁니까? 아니죠. 그럼 밝혀진 이제 거죠. 앞으로는 이거 사고 원인 규명은 안 해도 됩니까? 현장 검증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장 검증 안 된 건 인정하시네요. 현장 검증은 이제 유병헌 회장이 잡혀야 현장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네. 지금 청해진 해운의 사장이 지금 주장했었던 것들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도 대질신문도 해야 되고 네. 여기서는 보고를 했다는데 과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보고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유병헌 회장이 그걸 묵살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일단 대질신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배가 침몰한 것에 대해서 사실 핵심 원인이 거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다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현장팀,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맡은 현장 검증을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팀에서 지금 거의 그렇게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팀이라는 거 말씀이신 거예요? 검찰이 추정하는 거 말고. 자, 검찰 추정하는 거 말고. 네. 어느 팀에서 그 결론을 배를 내렸나? 운영했었던 우선 네. 청해진 해운의 사장도 지금 거기에다 원인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 진술에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지금 이제 현장 검증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되짚어 보면 현장 검증보다 우선 유병헌 회장을 이렇게 검거해서 대질신문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현장 검증, 예를 들면 똑같은 사고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그럼 택시 회사 사장부터 잡아. 이거 잡았다가 대질하는 게 먼저다. 이거는 제껴놓고 이건 나중에 이 사람부터 잡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하자.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통하는 논리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자, 저는 그러면은 유병헌 회장이 왜 도피를 합니까?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은 왜 도망 다닙니까? 저라도 도망 다닌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모든 게 어떤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다. 이제 제가 뭐 유병헌 회장이 아니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네. 저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짐작에 좀 동정에 가는 게 와,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월호 사고가 4월 16일 날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4월 17일부터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이 회사의 주인은 구원파 오대양 이게 이제 실질 소유주다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른 데서 다 하지도 않는데 네. 저는 조선일보가 앞서가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앞서가는 네. 건데 저는 이제 뭐를 하냐면 이 언론이 앞서가는데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네. 문진미디어의 사장이 3월 달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김필배 사장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월 달에 바뀌었는데 4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4월 달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자료를 발표하는데 김필배 사장이 문진미디어 사장으로 나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자료를 조사했으면 네. 당연히 김필배 사장은 빠지고 그 제대로 된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네. 3월 달에 바뀐 자료를 사고가 난 이후에 발표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예전에 있던 자료, 수집된 자료로 이미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보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준비된 자료를 터뜨리느냐고 매우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네.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언론사가 사실 그 종교 집단이라고 그러고 사실 바깥에 외부 노출을 매우 그렇게 지금 꺼려 해왔었던 그런 어떤 좀 폐쇄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취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됐거나 좀 그런 측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미리 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진 않죠. 근데 왜냐면, 어떻게 3월달 자료가 4월달에 사고가 나고 조사했으면 네.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3월달 자료를 인용해서 쓰냐 이거죠. 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금 부족하고. 네. 네. 자, 다시 네. 언론으로 돌아가서 네. 왜 도망 다니는 겁니까? 법 앞에 서면 되는데.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변인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대변인이 대변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변인은 서로 저희 기독교복음 침례회나 평신도 복음 선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신 발표하는 사람이 대변인이지 네. 유병헌 회장의 생각을 대신 읽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면은 구원파하고 네. 금손하고 네. 유병헌 회장은 별개다? 아니 지금 조선일보하고 우리 장 대표님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지만. 예, 동일하지 않죠. 저는 색감도 지금 이 다르고. 조직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조직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완전히 또 별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 사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대신 대변 좀 해주십시오. 어떤 생각을요? 그러니까 이 오대양 사건에 대해서 이 세월의 사건에 대해서 예. 이 조선일보 사장님은 지금 왜 침묵하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조선일보를 통해서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분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고 그분은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대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태종 대변인하고 그러니까 대변인의 개념을 조선일보 잘못 알고 계신 사장하고 거죠. 네. 저와 조선일보 사장하고 이태종 대변인하고 유병헌 회장하고의 관계는 다르죠. 착각하고 계신 거죠. 저는 왜냐면 조선일보의 저는 유병헌 회장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떤 평신도 복음 선교회 대변이라고 기사에 다 나오고 네. 밑에 자막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네.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이게 자막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저한테 유병헌 회장의 생각을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는 그러면- 그분의 대변인이 아닌걸요. 자,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그 평신도회라고 하는 게 네. 과거의 복음침례교회의 전신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침례교회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유병헌 회장과의 깊은 상관관계, 또 네. 사실상 그분을 교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네. 관례인데 네.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니까 꼬리 자르기다. 그래서 네. 지금 복음침례교회 내지는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해서는 네. 사이드로 이렇게 밀어내고 네. 새로 우리가 이 투쟁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회를 지금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그래서 타이틀도 네. 유병헌과 복음침례교회와는 좀 일정한 거리를 현재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새로 이걸 끄집어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프레임부터 좀 잘못되셨는데요. 네. 예를 들면 장 대표님은 조선일보 사장님을 교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언론사하고 거기는 종교 집단이잖아요. 종교 집단 아닙니까, 거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음침례교회는 네. 복음침례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유병헌 회장이 맨 처음에 그분 장인하고 같이 합수해가지고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 걸로. 장 대표님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명하러 나온 거죠. 자, 그럼 말씀하시죠. 네. 이 복음의 시작은 네. 바로 성경입니다. 네. 예수님 외에는 교주가 없어요. 예. 모두 다 이렇게 이 권신찬 목사님이나 예. 유병헌 회장님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각각 자기가 어느 날 이제 생활에서 예수님이 진정 내 구주시구나라는 거가 인정이 돼서 네. 그때부터 그런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지. 네. 그 유병헌 회장이나 아니면 권신찬 목사가 우리의 추앙의 대상이거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는 교주가 없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신도들의 이 주장을 보면은 네. 사실상 권신찬 전 목사가 네. 당신의 사위인 네. 유병헌 회장을 네. 모세와 같다. 예수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지금 전 구원파 신도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네. 주장입니다. 네네. 두 번째, 네. 지금 현재 그 차남이신 유혁기 씨에 대해서 네. 성도들 가운데서 제2의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논의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그러면 84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네. 일정한 어떤 교주나 회장이 없이 중심축이 없이 평신도들만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에 의해서 모인 자발적인 집단입니까?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평신도들에 네. 의해서 운영이 되어온 집단입니까? 물론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권한을 갖기도 하고 네. 여기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조직인 데는 지금 네. 우리 장 대표님은 다른 분보다 권한을 좀 더 가지시고 네. 그렇지만 그게 교주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평신도 운동으로 이제 추구하면서 가는 거지 네. 누가 교주가 돼서 그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가 그동안 방송했던 동영상 일부를 보시고 대담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구원파 6월 어머니 장날에 이 유병헌 회장이 했었던 그 발언과 이 블랙벤치 설명에 대한 발언 영상을 함께 보시고 지금 이태종 대변인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토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이제 수양회를 이제 치르면서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뭘 사더라도 좀 많이 산다 생각하고 그런데 회장님 앞에서 뭐 얘기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혼납니다. 그럼 많다고 하면 얼마냐? 그럼 한 4, 5톤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많다고 그러냐? 너는 네 개인이나 주변만 생각하지만 난 전체 모임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임 사람이 먹기에는 적다 그것도. 작년 7월달 한국 수양회 한 2주 전에 그 주인이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이 땅을 사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그 개발업자 말씀드렸는데요. 2003년도에 그 개발업자가 1,100만 불로 전 주인한테 샀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허가까지 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티나 사장님이 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개발업자가 엄청 돈도 많고 이 개발업자가 우리 땅 통해서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회장님이 반드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꼭 사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지금 회장님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소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용도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셨죠? 네. 저게 지금 구원파 신도들 사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계획 같은 거 공론하면서 네. 중간 실질적인 그 미들맨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네.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회장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네, 회장님은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유병헌 회장 맞습니다. 근데 평신도들로 운영이 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전부 회장님의 엄명에 따라서 네. 움직이고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는 저런 어떤 형식을 갖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만 완전히 편집해서 모아놓으니까 엄청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엄명, 복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저도 저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블랙벤치 살 때 기금을 했고요. 근데 기금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제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 가장이고 우리 집의 형편을 보고 이 유병헌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이런 땅을 이렇게 굉장히 환경이 좋은 땅을 이렇게 마련해서 이게 좀 이렇게 복지나 이런 걸 성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마련하는데 네. 나는 과연 참여할까 말까? 참여하자. 그렇게 되면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그럼 우리는 얼만큼 할까? 뭐 월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하자 해서 합니다. 네. 그때 방향을 정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 안에서는 우리 장 대표님이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임을 맡았으니까요. 저희들은 PD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면 PD님이 여기 교주입니까? 아니죠. 네. 책임을 맡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인격적으로는 이게 누가 높고 낮음은 없지만 책임은 다 다릅니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네가 낮고 내가 높다 이런 게 없지만 책임 소진에 대해서는 서로 각각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항상 다르게 하는데 그 역할이 각각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결정적인 어떤 뜻이 다르거나 할 때 네. 어떤 사람이 의장이 누군가 있어야 하듯이 유병헌 회장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도들이 보기에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결정 참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야, 다른 사람 판단보다는 유병헌 회장의 판단이 좀 더 이렇게 지혜로운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요번에도 나는 믿고 이 사람 말을 좀 동의할란다. 이제 이거를 교주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죠. 네. 그런데 이제 최고 결정권자는 네. 항상 반드시 지금까지 유병헌 회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지는 않았다. 네, 그게 평신도 가장 큰 협의회에서 이렇게 차이입니다. 해왔다. 네. 그러면 이태종 대변인도 유병헌 지금 전 회장처럼 저렇게 최고 결정을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이태종 대변인 말 맞다나 이렇게 모든 일이 사업이 진행되고 또 참여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뭐 어제 회의할 때도 제가 좀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디 땅을 사고 막 아니죠. 몇십만 평을 사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존경의 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 TV조선 시청자들한테 뭘 하자 그러면 안 통합니다. 네. 근데 우리 장 대표님이 뭐 하자 그러면 열렬한 지지자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나왔는데 평등한데 네. 네. 말의 권위가 달라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이제 권력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밑에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마찬가지로 저희 안에도 사회입니다. 다들 머리가 빈 바보들이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네. 딱 보고 어떤 사람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까도 내용에 보시면 회장님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회장님 얘기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다른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의견 수렴을 통해서 회장님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 일이 추진되는 거고 제가 나서서 한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추진이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우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게 약하니까요. 네. 자,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유병헌 회장이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하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따르는 그런 것들만 지금 편집을 해서 지금 저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저 동영상을 우리가 한 박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유 회장님의 동영상을 네. 한 박스를 가지고 있는 그 동영상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네. 성도들 앞에 강의를 하고 네. 또 이렇게 복종과 순종을 이렇게 강요를 하는 네. 강요를 했습니다. 강요한 측면도 많습니다. 예를 저희들이 든다면 보기에는 그거 근데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우선 이제 갈 길이 바쁘니까 오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사실 구원파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는 어떻게 보면은 유병헌 회장 단 한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예수처럼 재림한 예수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게 누가 자, 잠깐만요. 네. 그 강연 속에 그게 다 나옵니다. 네. 성도들을 무시하고 보여주시면 뭐 그러니까 저 나오면서 준비를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딱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자, 바로 두 번째로. 교주 맞네라고 할 자, 건데 잠깐만요. 시시한 것만 보여주시면 잠깐만요. 네. 저 굉장히 강력한 건 대통령도 요즘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상의하달 그 상명을 이렇게 하달하지 못하는 정말 세 그렇습니까? 가지인데. 어제 대통령 발표하신 거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잠깐만요. 네. 세 가지인데 네. 세 가지 다 회장님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팔고 있잖아요. 네. 회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회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그 용도가 무엇인지도 몰라도 네. 블랙벤치 같은 미국의 땅을 네. 사야 된다. 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런 용도를 이야기를-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런 제가 이야기, 그렇죠.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그 테이블 다 네. 틀었습니다. 네. 성도들 앞에. 네. 그래서 저런 그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21세기 네. 대한민국의 지식산업국가의 최첨단 네. 국가인데 네. 그걸 보면서 네. 우리는 이 구원파의 내부의 이 모든 것들을 평신도들끼리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유병헌 회장은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걸 저를 설득력 있게 여태까지 오해가 됐으니까 제가 네.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나온 겁니다. 네. 예를 든다면 조선일보 사장님하고 우리 장 대표님하고 인격적으로 누가 높고 낮게 있습니까? 같은 인권을 가지신 동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죠.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 권한하는 행사는 다르죠. 그분하고 우리 장 대표님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은 평신도들이 모여서 서로 네. 일 진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권한을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권한을 적게 갖는 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이태종 대변인의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네. 비교 프레임워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종교 집단이고 예수 종교 집단은 그리스도를 뭐가 중심으로 다를까요? 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혼을 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네. 종교 집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종교 집단입니까? 아니면 사업 집단입니까? 그거 한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데요. 네.
정신적인 거냐 아니면 육체적인 거냐라고 묻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장 대표님은 정신만 있습니까? 육체만 있습니까? 둘 다 있죠. 예. 종교적이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네. 생활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그게 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을 때 건전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같이 모여서 서로 그 뜻을 합해서 갈 때 네.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실제적인 삶에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해가고 서로 사랑하는 거를 실천해 간다면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을 상대로?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해 왔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성도들 가운데서 네. 많이 이탈한 성도들이 네. 상당히 그 집단에 대해서 배신감을 갖고 네. 배신감을 가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 우리를 너희처럼 부린다. 네. 맨 처음에는 네. 우리를 형제라고 네. 이렇게 속여서 끌어들여 놓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만을 추구하고 네. 우리를 노동력부터 시작해서 정신력까지 다 착취를 해서 네. 집도 전부 차명으로 네. 사실 뭐 저당 잡혀가지고 네.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해가지고 네. 거지를 만들고 네. 또 우리 이름을 전부 도용해가지고 네. 금융실명제를 위반해가면서 지금 네. 사실 차명 계좌를 터가지고 네. 미국으로 소위 말해서 한 사람의 그 성도의 이름으로 네. 미국으로 보낸 차명으로 해서 이게 보낸 돈이 네. 80억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 착취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네. 다 이탈하고 떨어져 나오는데 그걸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성도들이 뭐라고 자, 그러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예전에 그 이숙자 씨랑 그다음에 그 이청 씨가 나와서 보여준 80억 통장이요. 예? 거기 제가 이게 자세히 이렇게 좀 보니까 네. 뭐 항목 중에 다른 애 케이크 6,000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자, 그 용도가 차명 계좌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래 내역입니까? 차명 계좌로 된 거래 내역입니다. 네. 그 이숙자 씨가 아마 제가 이숙자 알기로 씨 본인이 몰랐어요, 그걸요. 제가 알기로는 김혜경 씨인가요? 다른 애 김혜경 씨 공동대표로 돼 이숙자 씨 있는 거라. 이름으로 네. 이숙자 씨 이름으로 김혜경 씨한테 보내는 돈입니다. 돈 거래입니다. 근데 그걸 이숙자 씨가 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근에 당신 이름으로 김혜경 씨한테 이렇게 돈 보낸 거 있냐? 그래서 이숙자 씨가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김혜경 씨의 구자번호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이름으로 달러로 8,000불씩 네. 예를 들어서 8만 불씩 이렇게 보낸다는 거냐? 지금 없다. 사실을 섞으셨어요. 아닙니다. 8,000불은 해외 송금이 건이고요. 네. 이거는 거래 내역인데 예를 들면 다른 애 K 6,000원을 해외 송금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통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사실관계를 한번 통장에 내역이 찍혔는데 다른 애 K 값 6,000원. 네. 거기 통장에 들어가면 해외 송금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럼 국민은행에다가 여러 가지 억수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합니다. 잘 계세요? 은퇴하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설명을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위는 네.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네. 우선 거기에 이제 표현하신 내용 중에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유병언 일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의아해가지고 좀 하나를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피의 사실 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 이게 이제
법에서 금지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최고의 위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공판이 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을 공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이거는 법에 대한 이렇게 도전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상하다. 제가 읽은 이 상식적으로는 여기 우리 박 대통령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전 네. 법을 잘 모르는데 네. 이 사법부에서 이렇게 뭔가를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완전히 결말이 날 때까지는 실제로는 잘못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함구하고 실제 죄가 완전히 밝혀진 후에 공포하는 게 우리나라 법의 원래 개념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검찰은 조사할 때마다 뭔가 계속 흘립니다. 언론은 엄청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다 이 유병헌 이 사람은 무슨 테러, 굉장히 많이 테러 집단 같아요. 근데 범죄 내용은 경제사범입니다. 네. 근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는 온 여론을 다 이쪽으로 집중시키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의 사고 원인이 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네. 누구의 책임인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한 사람을 계속 죄인이라고 미리 결정되지도 않은 걸 이렇게 미리부터 매도를 해서 결정을 해 가는가?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 네. 실제 공정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피해 다닙니까? 떳떳하면 가만 있고 법에 와서 이렇게 법정에 들어서서 네. 따지면 될 텐데 네. 왜 도피를 하죠? 자,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네. 지금 이 구원파가 네. 도피판이냐 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도망 다니냐? 법 앞에 네. 나서면 될 걸. 네. 그럼 이제 저는 네.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권투를 할 때요. 링 안에서 서로 치고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장 대표님을 꽁꽁 묶고 손을 못 쓰게 만들고 제가 막 때리러 다닙니다. 네. 맞고 계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묶일 상황이냐 그렇지 않는 상황이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렇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한창 몰려서 사고 원인도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네. 항상 이렇게 다 묶인 채로 이 사람은 검찰에서 죄인이야 그러면 왜 죄인인지도 설명 안 해주고 다 받았습니다. 죄인 잡혔다. 네. 얼마가 지금 이렇게 유병헌이 떼어먹었다. 그러면 사법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공정한 결과를 내지도 않았는데 네. 검찰에서 말하니까 다 떼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장 대표님도 그래서 범죄자라고 단언을 하셨죠. 프로에서. 피의자. 아니요. 피의자가 아니고 제가 네. 확실히 들었습니다. 네.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원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과연 공평한 싸움이냐? 네. 그러면 꽁꽁 묶었을 때 제가 때리면서 두들기면 피하실 겁니까? 맞으실 겁니까? 그럴수록 저 같으면은 당당하고 떳떳하면은 법 앞에 서서 네. 지금 여론이나 이렇게 해서 꽁꽁 묶은 것이 오히려 불법이고 탈법이고 이거 네. 자체가 사실상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걸 풀어내는 자, 그런 그렇게 어떤 당한 게 네. 인혁당 사건이죠. 자, 그럼 인혁당 그래서 사건이 왜 그거하고 같습니까? 그 사람들 묶여가지고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 당했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확장하지 마시고요. 네. 자,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네, 사실상 청해진 해우는 네. 청해진 해우의 선주가 유병헌 회장이고 정말 선주가 유병헌 회장입니까? 그렇죠. 회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고 매달 네. 거기서 네, 임금을 소위 말해서 1,000만 원씩 받은 그런 어떤 기록 장부들이 다 나왔고 네. 그리고 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간 받았습니까? 4천만 원씩 지금 거기서 컨설팅비도 받아왔고 보너스도 받아왔고 이런 제가 것들이 궁금한 지금 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은 겁니까? 유병헌 회장이? 그 자료는 지금 검찰이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검찰도 안 밝혔습니다. 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네. 자, 자,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잠깐 미안합니다. 99년부터 사원이라고 자,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정해진 해운사로부터 정기적인 네.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았고 또 그다음에 네. 연말 상여금도 해마다 4천만 원씩 받아 챙겼다라고 하는 네. 것이 지금 검찰 조사에 다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네. 그러고 현재 이 정해진 해운사의 그 사장의 그 검찰 진술을 보면은 네. 사실상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선박 운영에 대해서 전부 유병헌 회장이 지시를 해왔고 그 지시를 받고 또 운영을 해왔고 네. 구체적으로 네. 그러고 선박 개조까지도 다 유병헌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자신은 네. 선박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사진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5층에 증축할 만한 전혀 그런 권한이 없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전부 유병헌 회장이 지시를 해왔다. 그리고 사실상 이 선박 오너는 유병헌 회장이다라고 하는 걸 사장이 다 밝혔어요. 검찰 진술에 밝혔는데 그러니까 그 사장이 네. 청해진 해운사 사장이 밝힌 걸 지금 부인하신 겁니까? 그럼 제가 그 이제 진술을?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검찰의 주장이죠. 맞습니까? 진술에 바탕한. 예, 검찰이 조사해서 청해진 해운사 사장 네. 진술에 바탕한 네.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팩트죠. 진술이죠. 팩트입니까? 주장입니까? 검찰 조사에서 그러면 검찰의 조사는 확실히 팩트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팩트라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팩트라고 보니까 지금 네. 유병헌 회장이 도피 중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잡히면 바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36개 튀고 보자.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잡히면은 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냐, 살 방법이 네.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도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일 자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법정에 서서 밝히면 되잖아요. 왜 법을 피하고 도피를 합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검찰이 정정당당하게 네. 페어플레이를 하면 당당히 아마 저라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을 믿으니까. 어떤 것이 페어플레이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가리자라고 네. 대한민국 법이 정해준 네. 법치주의 하에서 네. 지금 법이 어떻게 횡포를 하고 남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잘 못 알아듣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법에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뭐냐면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공표하지 않고 진짜 반대 의견까지 다 듣고 네. 그래서 어떤 게 사실인지 확인한 다음에 네. 죄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죄인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죄 결과를 보고 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판결이 안 났지만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가면은 사건에 대해서 사실 법적 구속 요건을 갖춰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려면은 우선 1차적인 어떤 의심이 가는 어떤 사항부터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재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에 네. 세우려고 이 사람이 사고 원인으로서 핵심 네. 요인인데 네. 의심이 가니까 와서 법 앞에서 사실 이것을 모든 걸 더 명확하게 밝혀보자. 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검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증거를 대겠어요? 세월호 침몰에 대한 여러 가지 청해진 부실을 해온 운영부터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주범이 유병헌 회장이구나, 피해갈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피하니까 의심이 더 커지잖아요, 지금. 왜 피하냐 이 말이죠. 그럴수록 떳떳하게 해야죠. 자, 저희들이 오늘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2부는 내일 다시 경로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은 한마디도 못하시고. 자, 오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예.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자,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